개발 국가를 도와주라고 ODA, 예, 그러니까 오피셜 공식적인 디벨롭먼트 개발 어시스턴트 지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조 원이요? 우리나라가 6조 원이에요? 예. 근데 6조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면 그 금액이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USAID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USAID 한 기관이 60조. USAID는 미국. US,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AID. 미국의 원조 개발 기구. 우리 코이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한 워싱턴 DC 헤드쿼터 본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1년 예산이 63조를 대줘요. 이 63조를 대주는데 달러 따지면 438억 달러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0배니까요. 근데 이 USAID는 우리나라 코이카는 전 세계 개도국에 45개 정도. 제가 이제 일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 USAID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부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시각을 좀 세계로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국제사회가 여러 방면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을 좀 꼽으라고 하면은 이 국제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지원 예산을 미국이 대폭 삭감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 공적 개발 지원을 말합니다. 좀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주로 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적 자금 그리고 기술 협력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ODA는 이 개발도상국의 이 빈곤 감소, 또 경제 성장, 또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이 ODA 총액은 약 1,790억 달러. 그래서 한 23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공유국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있고요. 이들 국가가 전체 OD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ODA 공유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약 39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6조 원에 이르는데요. 이거를 지원했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도 ODA 규모가 올해 2025년 약 6조 5,010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요. 미국은 이 ODA 외에 USAID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USAID.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기관이고요. 주로 이 비군사적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을 하고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 복구 및 또 민주주의 증진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 감소, 교육, 보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을 하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반영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ODA보다 더 많아요. 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6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약 123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USAID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미국이 이 USAID를 이렇게 축소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인 이남철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남철 교수님은 이 문제가 이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날 시점인 지난 2월 초, 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네, 취임을 했죠. 그러자마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이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 USAID, 네, 이거에 대한 대폭, 이 감축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직원도 이 대규모로 이 정리 해고해서 지금 1235명 이렇게 있는데 다 만여 명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USAID를 축소해서 이 국무부 산하로 이 격화할 계획이다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이 본지에 보내와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중국은 2013년부터 이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추진해 오고 있죠. 이거 역시 이 ODA와 이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바로 이 중국의 이 글로벌 개발 전력, 네, 이 미국의 USAID와 상당한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이 USAID를 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대폭 축소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1대1로는 오히려 더 활로를 찾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궁금하신 분들 한번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USAID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60조. 예. 60조가 쓰이는 게 몇 나라 정도 들 거예요? 퀴즈. 저개발 국가가 몇 나라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지원받는 게 한 4, 50군데? 국장님, 이 USAID가 얼마나 유력이 세냐면 전 세계 135개국에 해줘요. 135개국.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코이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써도 어려운 돈을 왜 개도국의 돈을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돈은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6조 원을 몇 나라를? 45개국. 45개국. 미국은 USAID는 USAID 130몇 개국. 135개국. 그러면 뭐 그러니까 3배 돼, 3배. 그러니까 수가. 그 비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선진국 빼고는 다 있어. 다 있다고. 중국, 러시아도 있고. 네. 러시아도 받아요. 러시아도 미국으로도 받고. 러시아. 중국도 받아요. 중국도 받아요. 아니 중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지원해야 USAID 받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AID를 좀 우리 얘기해도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USAID는 우리나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발도상국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뭐 다른 방역이라든가 IT 이런 여러 분야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USAID는 우리 코이카보다 그 지원 대상 국가도 3배나 많고 예산은 1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코이카는 직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0명, 400~500명?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 USAID 알아보니까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 10,000명이 10,000명. 10,000명?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죠. 코이카가 500명이라고 그래요. 10,000명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제가 개도국에 가가지고 저도 많은 나라 수십 개 이 USAID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USAID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 2022년 9월엔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USAID 국장인가 와가지고 한국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3년 안에 3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USAID는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는 뭐 인도적 지원. 우리 한국이 해외에서 판단하는데 인도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USAID 지원을 받을 때가 있었을까요? 이게 받았죠. 언제까지 받았던 거예요? 이게 한 80년까지 받았을 거예요. 80년대까지는. 근데 지금 USAID하고 MOU를 2022년에 맺고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인 걸 같이 협업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USAID가 아무래도 선진국 원조기관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들 많고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더 발전적인 그 원조
전략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MOU를 체결했어. 그 당시에 한국에 USAID 한국 사무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인터뷰 하기 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가니까 현재까지 없어요. 여기다 그 사무소를 만들기로 했어요. MOU를 체결했어. MOU 체결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지. 먼저 하는. 예, 그렇죠. 2022년 9월인데 3년이니까 2025년 9월인데 지금 시기가 참 안 좋잖아요. 말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근데 미국에게 USA 정말 그 135개 6개국 그렇게 하면 미국의 파워를 심는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그렇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왜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그 USAID를 없애자고 그러는 건가? 왜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제가 USAID 트럼프 행정부의 뭐 핵심 멤버도 분석도 안 했지만 언론이나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좋거든. 우리가 일반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꾸준히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기 4시 왔는데 한 2시 정도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보면 감사실장을 해고시켰어. USAID 감사실장을 해고시켰다. 그 USAID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잘라버렸어요. USAID가 갖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했다. 알렸다. 아, 그것도 국가기밀급인 거예요? 뭐, 아니 이제 일반적인 거라도 우리 USAID가 존재 가치가 있고 자세하게 아니라는데 존재 가치가 있고 없애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야죠. 그 자기 기관의 영어로 하면 인스펙터야, 인스펙터. 그러면 기관의 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기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10,000명이나 있는. 그렇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불합리한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인 거 저는 뼈저리 느끼면서 이 감사실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잘려도 USAID가 필요하다라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USAID가 트럼프가 왜 이거를 없애보려고 하느냐. 지금 확 사인을 했어 일단. 최종은 아직 안 됐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더라도 규모가 완전히 축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 돈 쓰는 거예요. 돈을. 아니 정당에서 위대한 미국 존경받는 미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거를 강조했는데.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 네? 세계적인 갑부. 이 사람이 무슨 옛날에 우리 전두환 때 비상대책위원회 무슨 부정부패 정신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비리 있는 사람 다 잘랐잖아요. 막 감옥 보내고. 머스크 측근에서 머스크 역할이 중앙부처가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렇겠죠. 위원회.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여기에 돈이 샌다.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렇게 지적하는 게 나도 이렇게 국내 언론도 보도되잖아요. 예. 중국 쪽으로도 지원이 된다고. 그렇지. 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인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로 비용으로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원문 미국에서 나오는 원문. 근데 어디에 자금이 USA에서 들어가면은 그 정부에서 쓰기 나름인데 그거 쓴다고 해서 비밀리에 쓴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걸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수증만 솔직히 붙여서 한번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에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3-4년 동안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 거기에 그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말하면 맞다고 해야지. 그 대통령. 그걸 중요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약간 미국 친미라고 그럴까? 친트럼프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트럼프를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직접 원문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 정도는 사실 국무부에서 나오는 원문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미 의회 사무국이 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본다면 모르는데 한국 사람 기자들 글 쓴 거 보고는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한 건
돈을 제대로 안 썼다. 돈을 제대로 안 썼다는 거는 그러면 원조 받는 목적에. 원조 국가의 정확한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지 않았고 거기에 저 감사 누구를 인스펙터 그거를 제대로 해고시켜서 감시를 안 했다. 그렇지. 감사를 안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해고된 게 오늘 미국 시간으로 2011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4시간 전에 해고시켜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ODA 자금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도 가면 돈이 새 이런 게 있는데 부정부패. 국장님한테 이제 하나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칼럼에도 내가 썼듯이 실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국가들의 GDP 대비 ODA 자금 비율은 차 밑에야. 높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의 비율이 높아. 이제 그런 나라는 비율이 높아도 GDP 모수가 작잖아요. 근데 미국은 GDP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비율은 작아도 그 돈이 많이 가. 근데 국민들은 실제 GDP 대비 ODA 자금 비율은 미국이 낮아. 근데 국민들은 자기 나라 예산의 30%, 30%가 ODA 자금으로 가고 있다고 중요 그 브로킹스라고 유명한 언론 조사기관이 있거든. 30%라고 인식한. 그러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국민 세금을 30%로 해외에다가 도와주는 데 간다. 우리나라가 1.2%뿐이 안 돼요. 30, 응? 근데 미국이 60조? 이거는 USAID 하나가 60조야. 60조고. 또 다른 돈이 많지. 아, USAID. 한 기관이. 그것만 말고 또 해외 원조하는 또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ODA 자금이 코이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출입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수출입은행. 거기도 있고, 또 각 대학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부처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경기도 이런 데도 ODA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지. 근데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야, 실제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예산은 1.몇 % 뿐이 안 되지만 국민들에게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30%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확 돌아버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30%? 그것도 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또 이제 실제는 이 주요국을 보면 우크라이나 많이 도와주거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근데 그러면은 미국은 어쨌든 ODA를 그 US ODA를 해서 저개발 국가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1대1로 하잖아요. 거기도 그 1대1로는 어떤 방식이야? ODA하고 비슷한 방식? 비슷한 아니에요? 방식. 근데 1대1로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지 못하고 자꾸 실패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1대1로 사업을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대개 나라들이 그 ODA 지원받는 나라하고 중첩이 돼요. 그리고 그렇죠. 경쟁 관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쟁. ODA는 무상 지원을 하지만은 1대1로는 차관 비슷하게. 차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자원을 그렇지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해야 할 게 ODA는 내가 주니까 너는 나한테 뭘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ODA 기본 정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상 지원인데 1대1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차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EDCF라고 수출입은행에서 해주는 건 차관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는 유상 원조가 많아요. 유상과 무상 원조가 있거든. 근데 코이카는 이제 무상 원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람은 모든 게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미국 국민이 잘 사는 길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남의 나라까지. 그렇죠. 그렇게 지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질서를 잡는 국가다 명성을 유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는 ODA를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좀 차관 바뀐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나라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알죠?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옛날에 저 홍릉에 있던 1961년도에 이게 USAID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현명한 과학자
몇 사람이 미국을 찾아가가지고 USA에 찾아가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당 196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달러 정도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금은 3만 6천. 그냥 100배. 100배? 근데 이제 100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에도 300달러짜리가 없어. 그 정도로 못 사는 나라인데 한국의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교수가 정모 교수라고 있어요. 이 뭐 과학기술처 장관도 하고 이름을 안 하겠지만 이 양반이 미국을 찾아간 거예요. USAID. 그래도 이 사람이 영어를 배웠고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겠어요? 찾아가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 니네 나라 미국. 그래서 USAID에서 그냥 한국에 키스 지어준 거예요. 이런 기관이고 또 하나 과학기술만이 아니에요. KDI라고 알죠. 한국개발연구원. 예. 뭐 언론에 보면 KDI,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있는 데거든. 여기도 1972년인가 여기를 만들어졌어. 여기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71년. 사실 1971년도 국장님 태어났어요? 1971년도 태어났죠. 얼마나 못 사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잠깐 개인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국민학기 때부터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국민학기 때부터 이때까지도 미국 원조 물품 먹고 우리 학교 다녔어요. 빨간 그 미국 성조기에다가 한국 국기하고 하얀 밀가루 푸대에다가 뭐라고 써있냐. 이 물품은 미국이 원조하는 물품임 해가지고 옥수, 강냉이. 제가 그거 먹고 자랐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분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토대로 파는 나눠주는 그거 했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지원받은 게 USAID. 71년도. 자, 과학기술 키스트 공학적인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서울대학교 교수들 그때 박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서울대학 교수들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다가 무료로 연수시킨 거예요. 옛날에 서울대학도 석사 학부만 마치고도 교수했어요. 석사만 받아도 교수한 거 80. 그래서 국장님 다닐 때 박사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사가 없어 거의. 그래서 USAID에서 서울대학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국 교수들 무료로 연수를 시킨 거예요. 이런 USAID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기관을 트럼프가 갑자기 없애버린다고. 지금 어때요? 근데 그게 트럼프의 그 의지로 없애지는 거예요? 그게? 참고로 1961년도 USAID 설립 만든 거 존 F 케네디. 나는 그 양반에 대해서 책도 쓰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게 행정명령이에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 클린턴 막 사인하면 팍 하잖아요. 막 이래. 그 사인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USAID 설립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회를 통과 안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그 트럼프가 케네디가 사인한 거가 처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영향 같은 거 생각하면 지금 각국의 인도 지원이 줄어들어. 지금 여기 인도적인 지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이민정책론, 국제이주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저널 쓰고 칼럼 쓰고 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몇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2025년 2월 12일 아침 소말리아에서 난리가 났어. 소말리아 같은 나라는 못 살잖아요. USAID 자금이 중단돼 버렸어.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 만약에 USAID가 트럼프에 의해서 중단됐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트럼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조그마한 기구로 국무부의 한 부서로. 국무부의 한 부서로. 그러니까 지금 60조 원 되는 거를. 뭐 확 줄여버리겠지 뭐. 우리 한국 정도에서는 하겠지.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제대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하게끔 한다 이런 의미인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장이 생각해보세요. 130개국에 나가 있고 직원이 10,000명인 거를 조그마한 한 부서의 한 파트로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정도나 가지고 일을 할까? 헤드쿼터에 몇 명 하고 꼭 필요한 트럼프가 좋아하는 나라 뭐 이집트. 근데 그러면 USAID가 미국에 대해서 뭐 적대시하는 나라도 지원이 됐던 거
그럼 당연히 아까 뭐 러시아가 뭐 중국이 뭐 반발하는 나라도 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쟁 지역 보면은 뭐 친미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반미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인도적인 측면은 반미 친미 이런 게 사실 따지면 안 되지.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주고 하는데 야 너는 나 좋아하니까 주고 너는 나 싫어하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은 그거구나. 반미 성향을 띠는 데는 주지 말라.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구나. 그리고 딱 트럼프가 얘기했어. 이집트하고 요르단은 계속 가는 걸로 이렇게. 이집트가 요르단이 좋아하거든. 네. 요르단 국왕도 그렇고. 네. 뭐 요르단의 경우도 조그마한 나라지만 네. 거긴 다 미국 일색이에요. 근데 결국은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대립 이건 강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하자마자 관세 그렇지. 올리고 중국도 질세를 하고 관세 올리겠다 하고 막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취임식 때 그 앞에 쭉 기업인을 만든 게 중국을 확 꺾어버리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AI든 뭐든. 저 맘만 먹으면 미국이 언제라도 중국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D 그게 저개발 국가인데 중국은 어쨌든 실크로드로 실크로드가 1대1로 그걸로 저는 미국의 원조했던 나라를 중국 편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맞불작전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확 줄여버리면은 중국에 손 벌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지금까지 국장 얘기대로 이 미국의 원조 뭐 USAID 포함해서 다른 자금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큰 역할을 했어.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연구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견제에는 허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것 연구를 해야지. 뭐 거시적으로 보는 상당히 충분히 그렇지.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학 저는 이 경제학을 공부했잖아요. 경제학은 배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직관, 직관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허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안 주는 미국을 좋아하겠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오늘 발표한 소말리아 난리 난 거 배고파서. 미국의 ASD 안 들어왔던 거예요? 네. 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손 벌리면 중국이 안 줄 것 같아? 당장 아프리카 지원 안 받는 저 중국 자금 없어요.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포성 아니에요? 엄포성? 유선생님이 경험이 엄포성으로 했다가 제대로 써라. 너희들 보니까 60조 원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야 그런 거